대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단일화 동상이몽. 대선판이 1월 초를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 때문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야권 단일화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 사이 단일화는 가능한 일일까요?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 39.2, 이재명 36.9, 안철수 12.2, 심상정 3.0%. 윤 후보 지지율이 3주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고 이재명 후보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과 부동층의 변화입니다. 이 안 후보 지지율이 3주 만에 4.2%에서 12.2%로 뛰었고 이 부동층이 10.8%에서 5.7%로 줄었습니다. 이 부동층 상당수가 안 후보에게 이동한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잠자던 관망청을 깨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갈등으로 도덕성, 전문성으로 차별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층은 그간 2030에서 특히 높았는데요. 이 20대 지지율을 보면 안 후보 지지율이 6.6%에서 21.3%로 높아졌습니다. 2030 남성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 후보는 31.7%에서 41.3%로 올랐습니다. 이 30대에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안 후보 지지율이 6.4에서 15.7%로 높아졌습니다. 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요약하면 윤 후보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이 후보와 다시 오차 범위 내 접전, 안 후보 지지율 10%대로 상승입니다. 이렇게 되니 안 후보 요즘 어딜 가든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어제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은 안 후보 측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이 단일화를 논할 시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안철수 대표의 진면목을, 진정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단일화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지지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효과를 평가절하하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10%를 넘는 지지율을 일부 조사에서 획득했다 하더라도 제한 없는 양비론을 지속하다 보면은 다시 원래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일화라는 것을 본인은 아마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주했을 때 본인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는 2030 남성 표심 공약에 속도를 냈습니다. 게임 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고 오늘 저녁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이 물 들어오자 열심히 노젓는 겁니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이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안 후보나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 체급만 키워주고 단일화 판을 깔아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단일화가 시도돼도 룰 싸움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며 재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시도는 하겠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번에는 두 사람 어느 누구도 포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딱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검승부다. 이 후보는 정책 공약으로 유능함을 강조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를 할 경우 어떤 후보를 택하겠냐는 질문엔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안철수 후보 39.6%, 윤석열 후보 35.6%로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길리서치 조사에선 야권 단일화 후보로 38.6%가 윤석열 후보, 29.6% 안 후보를 택해서 윤 후보 지지가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양당 후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한 지겹고 소모적일지라도 후보 단일화 게임은 사라지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대선 팩트체크로 넘어갑니다. 이 안철수 후보, 이틀 연속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따라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따라한 게 맞을까요? 고민해서 생각해서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것이 555 전략입니다. 그 이름은 이재명 후보가 뺏겼습니다. 제가 진짜고요. 이재명 후보 555는 짝퉁 555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네, 이 555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해 11월 초 발표한 1호 대선 공약입니다. 먼저 발표한 게 맞습니다.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해 삼성전자 같은 5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만들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숫자는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555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세계 5대 강국 진입,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천 시대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G5, 그러니까 5대 강국 목표만 겹칩니다. 이 후보 측은 기자들이 이 후보 공약을 기사화하면서 555라는 표현을 쓴 거지 선대위에서는 쓴 적이 없다면서 이재명의 신경제가 공식 명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제보단 555가 입에 착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입니다.